네, 목요일 시장 오늘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다만 매도폭을 조금은 축소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마감 시황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우리 시장 힌트들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기관이랑 금융투자가 그 매물을 조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수급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는 해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좀 크게 양봉으로 좀 마감을 시켜주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다음 거래 이제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다음 주까지 이제 딱 한 거래 좀 남았잖아요. 다음 주까지 보게 네.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저는 이제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의 지금 음봉 마감이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달은 개인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놓고 보니까 조선 쪽 여전히 강합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으로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뭐 필두로 지금 대부분 좀 강한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었고요. 근데 로봇 쪽도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장 마감까지 여전히 좀 강한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딱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딱 놓고 보면은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들의 이슈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쪽에 많은 베팅이 좀 들어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책 쪽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일단은 저는 개별적인 이런 종목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임기 첫 해에는 대부분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상승으로 좀 계속해서 좀 돌아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코스피가 2,400포인트만 이탈을 다시는 안 하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이랑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해서든 시장의 호재 혹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좀 그런 재료들을 좀 계속해서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거는 임기 첫 해 그게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도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뭐 증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도 디스카운트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가격이 정말 많이 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꺾인다라는 그쵸. 조짐을 보인다고 하게 네. 되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물밀듯이 또 들어올 그럴 수 수 있을 있어요.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일단 환율이 거의 고점 부근 대가 거의 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꺾이는 조짐만 보여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버블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이 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꺾이면은 굳이 안 들어올 이유도 저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도보다는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국내 증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코너는요. 저희가 또 핫섹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을 또 움직였었던 섹터군들 살펴보면서요. 간단히 포인트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의 첫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게 사실은 또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주들 계속되는 이제 신고가 영역들 들어오고 있죠. 이쪽 섹터에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포인트만 좀 짚고서 투자 전략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조선 쪽 결국엔 지금 호황기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해주겠죠. 그럼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주게 되면은 이 선박 평형수 쪽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딱 하나예요. 선박이 이제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처리 장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배가 다니는 그 항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부분들, 좀 뭔가 항로에 좀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시켜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뭐 캐리나 NK 같은 경우가 선박 평형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어느 정도 좀 섹터의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박 평형수만 좀 따로 빼놓고 보기보다는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호황, 사이클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선의 훈풍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훈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초전도체 쪽이 갑자기 또 네네. 오르더라고요. 제어 시스템 개발 소식이 좀 전해졌고 그 전거래일에는 뭐 특허 출원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네네. 전해지긴 했었고 특히나 신성델타테크는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짚고 네. 가보죠. 사실 저도 연기금 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사실 들어올 만한 어떠한 좀 팔로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있었나?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신선데이터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없다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제 결국엔 초전도체가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I 쪽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또 수요도 증가를 시켜줄 것이고 또 많은 데이터 센터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열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열을 받다 보니까 결국엔 또 수혜를 받는 게 유리기판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연계성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으로 또 바꿔야만 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워낙 강화가 되어 있고 근데 이 열을 온도를 또 낮추는 역할을 또 초전대체 쪽에서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전 연계성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모비스 쪽이 좀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모비스가 재료가 나왔는데 오히려 모비스는 생각보다 많이 못 네, 올라가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초전도체 하게 되면은 신성델타테크, CCS 딱 그냥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죠? 네. 색깔이 너무 짙어요. 그렇죠. 그죠? 너무 색깔이 많이 짙어 있다 보니까 모비스가 이슈가 나와도 이쪽에 수급이 좀 더 많이 몰리고 그런 메타적인 성향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전도체는 접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좋겠죠. 분명히 좋습니다. 나중 가면 로봇, 드론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군이지만 너무 먼 미래 아닐까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개발력,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지 정말 기대감으로 움직여주는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 안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연기금에서 매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급각을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급각을 많이 세우면서 거래 대금들도 오늘 또 다시 많이 터져줬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보통 눌림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내가 초전도체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성 델타테크 정도는 좀 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트레이딩 그렇죠? 관점은 네. 접근이 가능하되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 받아봤고요. 마지막 핫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핫섹터는 AI 챗봇인데요. 사실 마음 AI가 최우수 네네, 논문상을 맞아요.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구글과 MS를 제쳤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걸리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올린 느낌인데 짧게 한번 저희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일단 마음의 AI가 최우수 네. 논문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빅테크를 제쳤다라는 그런 이슈가 이 일단은 이슈. 너무 네. 강하게 좀 재료 쪽에 좀 수급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AI 챗봇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재료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어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실렸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마음 AI 같이 20% 넘게까지 급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매도 물량도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 AI가 앞으로 뭐 AI 챗봇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AI 전체적인 산업 카테고리로 보셔야 돼요. AI 전체적인 성장 그 안에 챗봇이라는 그 산업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만 된다고 해도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로봇 쪽도 각광을 받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선체 용접 부분들, 협동 로봇.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가 더욱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관련 기업들 역시도 주가에 밸류가 좀 충분하게 붙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 AI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저는 며칠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만 놓고 봐도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 AI를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7,000원대 이탈 안 하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17,000원대를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